안녕하세요. 올데이 컴퓨터 코딩 학원입니다. 자, 오늘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2022년 상시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우리가 한번 풀어봤던 기본 작업이라든지 분석 작업들은 안 풀 거고요. 풀어봤으니까 계산 작업이랑 그리고 차트 작업, 우리가 안 풀어본 유형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총 6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산 작업 1번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서 부서명이 영업 일부인 사원들 중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사원명을 D12셀에 표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함수는 일단 VLOOKUP이랑 Dmax 함수고요. 문제를 이제 풀기 이전에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문제를 보니까 이 판매 실적 중에 제일 높은 실적이 누군지를 찾는 거고, 그걸 찾은 다음에 그 사람 이름이 뭔지를 찾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이름을 찾기 전에 우리가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실적이 몇인지를 먼저 구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판매 실적에서 제일 높은 걸 찾는 게 아니라 부서명 영업 일부인 애들 중에 제일 큰 수치를 찾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문제일 때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Dmax였어요. 자, 일단 는 Dmax부터 한번 해볼게요. 함수 하나 싹 키고요. 자, 일단 D가 들어가는 거는 위에 머리 부분, 열 잃은 부분도 무조건 포함을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어디 제일 큰 거? 판매 실적이 제일 큰 걸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3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C2를 입력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누구? 전부에서 제일 큰 건 아니라 우리는 부서명 중에서 제일 큰 거, 즉 부서명이 영업 일부인 애들 이렇게 클릭하면 721이라는 숫자 보이죠? 얘가 이제 영업 일부에서는 판매 실적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럼 이 판매 실적을 가진 애가 누군지를 찾는 거죠. 물론 지금은 딱 보여요. 721 딱 보니까 이상이라고 보이죠. 근데 사람이 1000명이나 10,000명이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걸 결국 720을 찾으려고 우리가 눈으로 다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찾는 기능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VLOOKUP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VLOOKUP 함수 함수 키고요. 자, 이제 값을 넘겨야겠죠. 이거 찾아라. 721 찾아봐. 어디서? 자, 어디서 찾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이유는 우리가 이때까지 VLOOKUP을 할 때 무조건 이렇게 드래그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번에는 판매 실적 645부터 4원명 이렇게까지 두 개의 열만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되냐? 이 VLOOKUP의 함수 설명을 보시면 배열의 천열에서 값을 검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래그를 이렇게 해버리면 이 721을 어디서 찾냐면 여기서만 찾아요. 즉 부서명에서 721을 찾는데 당연히 부서명에는 721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찾는 721이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영역을 지정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고요. 당연히 F4는 해야겠죠. 자, 그리고 찾을 때 정확하게 찾아야겠죠. 여기서 721은 여기 있으니까 이걸 정확하게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false를 해야 되는데 false라고 적어도 되지만 false보다는 0이 더 편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721을 찾아서 우리는 정답으로 이상희를 원하는 건데, 이상희는 첫 번째, 두 번째에 있죠. 이것도 카운트 할 때 여기서부터 카운트, A부터 카운트 하시면 안 되고요. 테이블 어레이에서 드래그를 두 개의 열만 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열에서 몇 번째인지를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판매 실적이 첫 번째 열이고 사원명이 두 번째 열이기 때문에 2라고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 이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2에 구입 횟수가 150 이상이거나 구입 총액이 구입 총액의 평균보다 크면 VIP, 그렇지 않으면 일반 등급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OR 함수가 있는 걸로만 봐서도 이 조건이 OR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를 보면 저희가 보통 이런 여러 가지 함수가 나왔을 때 왼쪽에서 average if OR 순으로 아니면 OR if average 순으로 이게 순서가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이건 순서는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무시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에버리지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그 에버리지를 OR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 OR을 if 안에 집어넣는 순서대로 하는 게 좀 풀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에버리지로 구입 총액의 평균이 없기 때문에 평균을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리지 하고 그냥 전부 드래그 하면 됩니다. 자, 그럼 193만 5,600원이 나오는데 이거는 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변동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 드래그해서 F4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에버리지 자료를 가지고 OR 안에다가 집어넣어야겠죠. 왜? 조건 검사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OR 조건이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컨트롤 X에서 OR 탭하고 Shift F3 하시면 함수 마우스가 열리고요. 여기서 조금 실수 많이 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구입 횟수를 드래그 하실 때 이렇게 전부 드래그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답이 있는 문제들은 하나를 구해서 자동 채우기로 복사하는 느낌으로 문제를 풀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G3 누르고 뭐보다 이상이어야 돼? 일단 얘는 150보다 이상이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즉 위에 걸 만족해도 되지만 밑에 걸 따로 만족해도 되죠. 그 조건은 구입 총액 H3가 이상이어야 돼. 뭐보다 이상이어야 돼? 예, 에버리지, 즉 평균보다 이상이어야 돼. 구입 총액의 전체 평균. 그래서 컨트롤 V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true가 나오는데 지금 제일 첫 번째 있는 회원은 둘 다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false가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제일 위에 있는 이거 하나만 구하면요, 자동 채우기 했을 때 문제가 다 끝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모습만 봤을 때는 true가 VIP고 false가 VIP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이렇게 두면 보기가 좋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 보니까 중간에 if 함수를 써가지고 이 false와 true를 이제 문자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if 한 다음에 함수 마법사 켜서요, 로지컬 테스트에 그냥 or를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true면 이거는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VIP 하시면 되고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false는 쌍따옴표 2개 해서 공백 처리하면 됩니다. 확인하고 자동 채우기 하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3에서 학과가 컴퓨터인 학생들의 점수의 합계와 학과가 정보 처리인 학생들의 점수의 합계 차이를 절대값으로 셀에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문제 자체는 어떤 문제냐, 학과가 컴퓨터인 학생들의 점수와 학과가 정보 처리인 학생들의 점수를 뺀 다음에 그 차이가 뭔지 뭐 마이너스가 나오든 플러스가 나오든 그거를 절대값 처리해야 되는데, 이제 절대값 처리하는 함수가 어떤 거냐면 ABS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ABS는 당연히 마지막에 해야겠죠. SUMIF와 ABS 함수가 지금 주어졌는데 일단 SUMIF 2개를 써야겠죠. 그러니까 SUMIF를 2번 써야 돼요. 일단 SUMIF를 2번 써서 학과가 컴퓨터인 학생들의 점수와 학과가 정보 처리인 학생들의 점수를 구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즉 이제 연산을 하겠죠. 그리고 그 연산 결과를 그냥 ABS 안에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즉 명시된 대로 컴퓨터인 학생들을 먼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SUMIF 하고요. 함수 마법사 키고요. 자, sum range부터 채워야겠죠. 자, 결국 원하는 거는 점수예요, 점수. 점수를 더하고 싶은데 마지막에 여기다가 점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더하고 싶은데 다 더하면 안 되죠. 누구만 더해야 돼? 우리 컴퓨터인 애들만 더해야 되죠. 그래서 레인지에다가는 학과를 전부 넣어주시고 여기서 누구? 컴퓨터.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할게요. 자, 확인하면 이제 컴퓨터인 애들은 324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복사하셔도 됩니다. SUMIF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뒤에다 컨트롤 V 하시고요. 컴퓨터가 아니라 이번에는 누구? 정보 처리죠. 그러니까 정보 처리를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죠? 복사하는 거 막 엄청 어려운 거 아닙니다. 금방 한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운데 조건 부분만 컴퓨터에서 정보 처리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엔터 하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18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절대값, 즉 양수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ABS 함수가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인데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끝이 납니다. 4번 문제 이제 들어갈 건데, 계산 문제 5문제 중에 이 4번이 가장 힘들고요. 저도 조금 고민을 많이 했던 문제고, 그리고 친구들은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이제 이런 유사한 문제는 우리가 좀 많이 풀어봤거든요. if랑 랭크 EQ를 써가지고 if를 이제 다중 if 여러 번 중첩해서 사용을 하면 이 문제 충분히 풀 수 있고, 랭크 EQ, if error, choose 이렇게 풀어본 적도 있을 겁니다. 옆에다 그냥 가안으로 한번 풀어보면,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랭크 EQ 한 다음 함수 마법사 키고 내 점수 전부 드래그 한 다음 F4 하고 이렇게 등수를 구해서 이 등수를 추주 안에 넣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이 문제 풀어보셨을 거예요. 16년 아마 2회에 가면 이 문제 있을 건데, 그리고 1등이면 금메달, 2등이면 은메달, 3등이면 동메달 하고요. 자동 채우기를 하면 1, 2, 3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렇게 오류가 납니다. 그럼 이 오류를 공백으로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if error 한 다음에 함수 마법사 켜서 만약에 에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공백으로 바꿔야겠죠. 그렇게 해서 확인하고 자동 채우기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었단 말이죠. 이 문제는 이전에 한번 풀어본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 if 에러를 안 준 겁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똑같아요. choose rank e까지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if 에러 대신 if를 이번에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if가 이번에 한 역할은 뭐냐면 결국에는 에러 난 애들이 공백으로 바뀌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봤을 때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문제를 보셨을 때
이제 에러 난 애들의 특징을 한번 보는 거예요. 즉 3등보다 숫자가 큰 애들이면 에러가 난 거죠. 그러면 3등보다 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공백으로 바꿔야 되고, 그럼 3등보다 뭐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표기를 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복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등보다 등수가 크면 공백이 돼야 되죠. 그래서 if 한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3등보다 크다라는 건데 3등은 아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3등인지 4등인지 어떻게 랭크 EQ를 알 수 있죠. 자, 그거를 하기 전에 자 여기다 일단 이걸 복사할게요. 여기 안에 있는 랭크 E 함수가 필요하거든요. 자, 여기서 랭크 부분만을 빼오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빼기 힘들죠. 물론 이거 누르시면 좀 빼기는 편해요. 여기서 랭크 부분만 컨트롤 C 해서 요거 다시 누르시고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죠. 이 랭크가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공백이고 그게 아니면 추즈가 그대로 떠야겠죠. 확인하고 자동 채우기 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반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 부호를 반대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보다 작으면 반대로 해야겠죠. 대신에 이렇게 문제를 풀으셔도 됩니다. 위에 넣고 순서가 바뀌겠죠. 이렇게 하셔도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쉽지 않았던 문제죠.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뭐 혹시 나만의 방법을 구하셨다면 그 방법으로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5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5에서 카테고리가 과일인 상품의 총 판매액의 합계를 셀에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함수는 라운드업이랑 뒷섬 함수고요. 이런 류의 문제는 우리가 많이 풀어봤죠. 이제 보면 뒷섬을 먼저 풀어서 이제 합계를 구하고 그 합계를 라운드업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올림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제 카테고리가 그냥 과일인 상품의 총 판매액만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총 판매액을 더할 건데 누구만 더해? 과일인 애들만 더하라. 카테고리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는 뒷섬 한 다음에 함수 마법사 키고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전부 드래그 해야겠죠. 전부 드래그 한 다음에 자, 그리고 필드는 이제 어디 몇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총 판매액을 더해야 되겠죠. 5라고 입력을 하고 크리테리아 조건은 카테고리가 최소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게 뭐 카테고리가 과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마 여기에 비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런 어떤 식으로 확인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적혀 있지 않겠죠. 이렇게 비어 있겠죠. 그러면 카테고리 누르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과일 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조건을 붙여 넣어 주셔야 돼요. 뭐 과일이 아니라 만약에 뭐 정육이다 그러면 카테고리 정육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해주면 답 나오실 겁니다. 5번은 풀어봤던 문제라서 그냥 바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 작업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답 1번부터 보시면 총점 계열과 김소화 요소가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문제 풀기 전에 일단 이 차트에 사용된 데이터 범위를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노란색으로. 근데 이제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총점 계열과 김소화 요소가 제거되도록 이 데이터를 수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김소화라는 건 즉 이 자료를 빼야 되는 거고 총점은 여기 있는 이렇게 자료를 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세로로 되어 있는 이 열인 총점을 지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총점을 지울 때는 그냥 이 그래프 계열을 누르신 다음에 그냥 딜리트만 해도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지거든요. 자,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가로로 되어 있는 이 김서화를 지우기는 조금 쉽지는 않아요. 자, 요거를 지우기 위해서는 일단 차트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김서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체크를 끄면 제일 편하겠죠. 이제 2016 버전에서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체크를 끄는 거는 데이터를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숨김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만 확인하시고 채점을 하시면 아니면 아마 틀렸다고 나오실 거예요. 틀린 것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절대 체크 해제하셔가지고 안 보이게 하시면 안 되고요. 편집을 하셔야 돼요. 자, 편집 누르신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김서아를 빼야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지우고 김단희, 강현준 드래그 컨트롤 누르고 이서연, 조민준, 박하윤만 이렇게 드래그 하는 겁니다. 확인하면 빠졌어요. 근데 이걸로 빠진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가로축에서는 빠졌는데 즉 여기서는 빠졌어요. 학생명의 김서아는 빠졌는데 국어에 83점, 영어에 88점, 수학에 82점은 아직 안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는 여기서 각각 또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국어에 또 편집을 누르시고 계열 이름 말고 계열값 보시면 여기 들어가 있죠. 83도. 그래서 다 지우시고요. 다시 똑같이 86, 94 드래그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71, 68, 89만 드래그를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파란색 자료가 하나 빠지신 거 보이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영어도 마찬가지. 영어 누르고 편집 누른 다음에 계열값 지우고요. 자, 똑같이 영어 2개, 3개 이런 식으로 하고 확인. 그리고 마지막 수학도 동일하게 편집 눌러서 계열값을 다 지우고 수학 2개 드래그, 밑에 3개 드래그 이렇게 하시고 확인하면 최종적으로 김수아의 자료도 전부 다 삭제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조금 생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부분 저한테 어떻게 푸냐고 질문을 하는 편인데, 자,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한 후에 A1 셀과 연동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차트 제목을 차트 위로 일단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 위에 보셔야 되는데 위에 없죠? 자, 누르면 생깁니다. 누르면 여기 디자인 생기고요. 디자인 누르면 제일 왼쪽에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보시면 차트 제목 있고 두 번째 보시면 차트 위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문제 기말고사 결과라는 이 데이터가 표시가 돼야 되는데 여기다가 직접 내가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 차트 제목을 여기 한번 누르시고 난 다음에 위에 수식창이 있을 겁니다. 수식창을 또 한번 클릭합니다. 그리고 는을 하시고 A1 셀을 클릭하고 엔터를 하시면 연동이 됩니다. 어떻게 어떤 차이가 있죠? 라고 하시지만 여기서 A1 셀에 있는 값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변동을 시키면 연결된 이제 자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같이 바뀌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강현준 자료에만 보니까 데이터 레이블이 3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는 거는 지난번에 했죠. 천천히 두 번 클릭하면 됩니다. 자, 파란색 한번 누르고 한 번 더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데이터 레이블 추가, 주황색도 한 번 더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런 식으로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보니까 이 레이블의 위치가 이제 이 안쪽 끝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이제 그림이랑 다르실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를 누릅니다. 오른쪽 마우스 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여기서도 한 번만 클릭하면 안 되고요. 여기도 한 번 더 클릭해야 돼요. 2번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한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 여기서 안쪽 끝에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누르고 한 번 더 누르고 안쪽 끝에 누르고 한 번 더 누르고 안쪽 끝에 이렇게 설정하시면 그림과 동일한 모습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자, 전체 계열의 겹치기를 0%, 간격 너비를 50%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계열이 뭐냐면 이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계열을 우리는 그래프라고 말을 하고요. 어떻게 하냐, 아무 데이터 계열만 하나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한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을 누르시면요, 여기 보시면 계열 겹치기 간격 너비 있는데 하나만 클릭하면 전부 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열 겹치기는 문제에서 0%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0% 하시면 되고요. 간격 너비는 219%가 아니라 50%니까 50%로 하면 겹쳐지면서 그림과 같이 세팅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은 많이 했죠. 자,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로 하라.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차트 영역이라고 표시가 되죠.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한 다음에 차트 영역 서식 들어가신 다음에 테두리에서 제일 아래쪽에 보면 둥근 모서리가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 설정하시면 차트 작업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차트 작업을 하실 때는 저도 금방 보여드렸지만 무조건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하시고 나서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만약에 다르다면 그때 한번 다시 문제를 읽어보셔야 되고요. 순서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안 됐을 때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하시는 게 문제풀이 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